요즘 글로벌 기업들은 또 어떤 비즈니스를 고민하고 펼쳐가고 있을까요? 최근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문스타트업 연구소의 문형진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이슨이라고 하는 영국 기업 이야기네요. 네. 이 다이슨은 헤어드라이어도 뭐 유명한 것 같고 네. 선풍기, 뭐 공기청정기 등등 가전제품 회사이긴 한데 네. 뭔가 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제품 만드는 걸로 유명하고. 네. 원래 청소기 회사였는데 어느 날 비싼 드라이어를 출시해서 저걸 누가 사? 저렇게 비싼데. 가격도 사악하기로 좀 유명하고.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들이 막 사더라고요. 예. 네. 아무튼 그런 다이슨이라는 회사가 전기 자동차 만든답니까? 그렇죠. 저희가 이 코너에서 전기 자동차를 만들 거라는 얘기를 한 1년 전 정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 사실 뭐 헤어드라이어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전기차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못 만들 것도 없다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뭐 별거 아니겠지 하고 저희들도 그냥 예. 그냥 그런가 그러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쯤 만들어서 내놓을 계획도 발표됐습니까? 정확히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언론에 따라서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 혹은 2021년경에 내놓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궁금하기는 해요. 소비자로서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 놓으면 이제 경쟁이 되니까 좋기는 한데 네. 헤어드라이어도 들어있을 것 같고 자동차 청소기도 하나 들어있을 것 같고 그 공기청정기도 안에 들어있을 것 같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배터리를 좀 새로운 걸 쓰겠다는 이야기는 뉴스에 몇 번 나왔더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인데요. 예. 여기서는 솔리드 스테이트라고 해서 충전 속도도 빠르고 효율도 조금 개선이 되어 있는 차세대 배터리를 처음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쓸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 다이슨이 본사가 영국에 있었는데 싱가포르로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 작년 말에 얘기가 나오고 연초에 확인을 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테슬라가 공장을 중국에다가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올해 여름이면은 가동이 될 수 있다라는 선언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중국 정부가 1992년부터 자국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해외 자동차 업체가 들어오면 반드시 로컬 업체랑 지분을 합쳐서 일해야 되는 그런 법을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씩 섞어야만 기업 활동을 하도록 허락해 주겠다. 네. 근데 최근에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거를 예외 조항으로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면서 테슬라가 중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100% 당신들 외국계 회사라도 받아주겠다? 네. 그러면 테슬라가 사실은 전기 자동차 회사로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외에는 GM, 폭스바겐 이런 회사들이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 외에 그 다음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한 회사가 다이슨인 거예요. 그러면 다이슨이 중국이나 어디론가 갈 텐데 또 영국에서 브렉시트도 그렇고 이슈가 많으니까. 네. 그런데 이 와중에 다이슨은 우리는 싱가포르에 가서 전기차를 만들 겁니다. 이렇게 또 선언을 한 거죠. 중국이 아닌 게 이상하다는 말이네요. 그렇죠. 전기차 만들려면 중국 시장을 노렸을 것이고 네. 그럼 그냥 중국에서 만들 텐데 생산 원가도 저렴하고 그럴 테니. 네. 근데 굳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이유는 뭘로 추정되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싱가포르이 이제 엔지니어를 구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또 정부에서 세제나 지원 혜택을 줬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거는 일면 당연한 얘기이고요. 예.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무엇이 있을까라는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다이슨은 자기네들 제품을 만들 때 상대적으로 스스로 공급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예.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다른 연관 기업이 많이 없어도 되는데 자신의 자동차 개발에는 차세대 배터리나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있답니다. 예. 그런데 그런 기술들을 누출하지 않고 적용하기에는 싱가포르이 그나마 안정적일 것이다. 중국에 갔다가 기술 샌다. 네, 그것도 있고 예. 그다음에 중국과 미국 이런 쪽의 무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피하기가 쉬운 곳이 싱가포르일 것이다. 그렇겠어요.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또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예. 싱가포르에 둥지를 틀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직접 생산까지 싱가포르에서 다 할지 주변국을 활용할지는 두고 봐야 되겠는데 아무튼 다이슨이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만든다는 게 새로운 뉴스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다이슨의 그 전기차에 기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업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슨이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는 사례들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 예를 들면 전기차를 만들 때 항공기에 왜 조종석 앞에 그 와이퍼가 없는 비행기들이 덜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어를 쏴줘가지고 바람을 이용해서 빗물을 날리는 건데 예. 그런 기술 같은 것도 자동차에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양한 새로운 시도 그동안 안 했던 걸 다이슨은 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 네. 그러나 가격은 또 비쌀 것 같다는 불안함. 그게 차를 세 종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처음 건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전기 청소기가 그렇게 비싸니 전기 자동차는 얼마나 비쌀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 청소기를 맞아요 비싸게 팔았어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안 한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이죠. 그걸 뭘 시비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예. 우리가 왜 전에 디지털 카메라하고 필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냥 필름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도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대비하고 했으면은 이 선두가 돼 있을 텐데 예. 비슷한 사례가 진공 청소기 사례도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1978년경에 다이슨이 이제 로얄 아트 칼리지를 나오고 후버라고 당시에는 비싼 진공 청소기를 써봤대요. 예. 근데 이게 청소기를 쓰다 보면 그 진공 청소기 안에 청소백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조금씩 이물이 차다 보면 흡입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걸 봤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나무를 갈아내는 제재소에 가서 관찰을 하다가 저기 가운데가 이제 막 그 재가 나와도 다 흡입하면서 계속 흡수하는 것들을 보면서 진공백이 없는 걸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한 5년간을 매달려서 5,000번 넘게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전기 청소기 만들면서 네. 그거 보면서 야, 우리도 저런 마음이 있으면 뭔가 이룰 텐데 이 기자님이나 저나.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리라는 확신을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하여튼 스스로 아무튼, 막 생각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네, 뭐 다이슨 전기차는 나오면 네. 평가를 한번 해보죠.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뭐 많이 나오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니까. 네. 자, 또 다른 기업 이야기를 좀 해보죠. 이번엔 프랑스 스타트업 네. 로봇 만드는 회사인 모양입니다. 네, 주차 로봇을 만들었어요. 네, 이름이 스탄 라밧이라고 부르는 회사인데요. 우리 그 작업장 같은 데 가보면 지게차 있잖아요. 예. 사람이 운전하는 지게차 있고 양판점 같은 데 가보면 한 사람이 서서 타는 지게차 있어요. 예, 굉장히 예. 작은. 그렇게 그렇게 지게차처럼 생긴 차인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런 무인 지게차를 공항의 주차에 활용하겠다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지게차를 주차에 활용하면 지게차에다 손님들의 차를 싣고 그렇죠. 손님이 내린 차를 실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예. 공항의 탑승 게이트 근처에 가까운 쪽에다가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을 한 5개, 10개 만들어놔요. 예. 그러면 사람은 공항 근처에 있는 거기에 세우면 사람은 세우고 그냥 입구로 걸어가면 되고요. 네. 그 세워놓으면은 이 무인 지게차가 와서 굉장히 발이 크고 옆으로 자동차 면적만큼 돼 있는데 예. 그걸 넣어서 들어서 빠진 다음에 비어있는 공간에 효율적으로 차를 주차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프랑스에서는 이게 신기한가 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네. 두 가지 이유로 안 신기한데 미안합니다. 사람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공항 주차 서비스 일단 있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래도 자동차를 이렇게 기계로 딱 들어올려서 움직이는 게 신기하다? 아니요. 저 불법 주차하면 견인당할 때 다 그렇게 견인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결합시킨 것 같긴 한데. 그건 맞는데 네. 불법 주차 견인차도 사람이 끌어내잖아요. 근데 여기 사람이 없고 그 지게차 자체가 무인이다? 네, 무인이 가가지고 이거를 탁 들어서 네. 저 넓은 그 면적을 주차 공간으로 자기네들이 확보를 해놓고 그거를 효율적으로 하나하나 놔두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그 주차하는 사람은 공항에 낼 때 예를 들어 5만 원 낸다고 하면 여기다가 5만 5천 원 내면 그냥 빈 스페이스에 넣어놓고 자기는 출국하면 되니까. 그리고 도착할 때 되면 가져온다 이거죠. 세웠던 자리에 갖다 놓는 거죠. 무인 발렛 서비스네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굉장히 바쁜 르용 공항에 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는데 2019년 4월 기준으로 영국에서도 이 서비스를 계약을 했다. 예. 이제 확대될 여지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앞으로도 당연히 네. 그런 발렛
주차 서비스 해주는 분들의 인건비도 오르겠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렇고 다른 나라도 그렇고. 네. 궁극적으로는 이 서비스가 경쟁력을 더 갖는 시절이 네. 국가마다는 다르겠습니다만 나오겠네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돼서 어떠한 반응이 있고 확대가 될 수가 있는지를 보려고 하는 것인데 예. 시작하자마자 영국에서 나도 해볼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미국도 그렇고 그렇겠네요.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해볼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또 그런 시도도 하고 그런 게 수지가 맞는 곳도 있네요. 네. 새로운 비즈니스로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미국하고 멕시코 사이에는 요즘 사이 안 좋아요.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에 대해서 네. 미국 정부가 싫어하고 있어서 국경을 뭐 폐쇄하겠다부터 시작해서 장벽 만들겠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네. 이런 갈등이 아보카도 가격을 올린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그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그 무역과 또는 생활과 관계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분석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번 그 이슈와 관련해서 미국 내의 아보카도 가격이 약 30% 정도 오른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요? 미국 내에 소비되는 아보카도의 약 80%가 멕시코에서 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나머지 15%는 캘리포니아나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5%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데 80%가 멕시코에서 오다 보니까 만약에 이 그 국경 문제 때문에 그 무역이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면 당장 멕시코에서 오는 것들이 이제 차질이 생길 테니까 네. 사람들이 미리 큰 손들이 사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당장 이게 아보카도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럼 아보카도뿐만 아니라 멕시코산 다른 농산물도 피해라고 해야 되나요? 멕시코 농민들 입장에서는 네. 시장이 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이고 네. 미국이 사 먹는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겠네요. 그럴 것이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가장 큰 예로 겨울철에는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농산물이나 과일들이 안 나오니까 겨울철에 소비되는 과일이나 농산물들의 약 70%가량은 멕시코에서 가져온대요. 예. 근데 이렇게 무역 때문에 제대로 가져올 수 없어지면 미국 내 소비자들이 먹어야 되는 그 농산물의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 반대로 멕시코도 미국에서 콩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이런 농산물들을 또 수입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입하게 못하면 멕시코도 또 그 어느 정도 피해를 받는다. 이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다툴 때도 네. 그거 결국 올해는 못 갈 거다. 네. 당장 위협이야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양쪽이 다 고통스러운 것이라서 네. 뭐 오래 참는 쪽이 이기긴 하겠으나 미국도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라는 얘기 있었어요. 미국은 또 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보다는 네. 사람들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큰 소리 먼저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 아마 미국이 총량으로는 덜 힘들어도 정치적으로는 더 힘들 수 있다. 네. 분석 나오던데 글쎄요. 뭐 미국과 중국도 어떻게 마무리될지 네. 미국과 멕시코도 그렇고. 네. 서로에게 좋은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시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던 아마존은 요즘 별 소식 없습니까? 한참 저희가 그 얘기를 안 드렸는데요. 네. 아마존에서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헤드폰을 개발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쓸 수 있는 헤드폰이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좋아하면서 쓸 수 있는 그 애플에는 에어팟이라고 하는 그런 무선 헤드폰이 있잖아요. 있죠. 예, 네. 예. 그게 나오다 보니까 뭐 보스도 그렇고 여러 다른 메이커들이 비슷한 걸 내놨잖아요. 무선 이어폰. 네, 소리가 네. 좋다. 뭐 운동할 때도 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내놨는데 예. 그거는 그냥 똑같은 룰 가지고 경쟁하는 거니까 아마존에서 우리는 조금 다른 무기를 가지고 경쟁할래요. 이런 얘기를 한 무선 겁니다. 이어폰인데 네. 무선 이어폰에 뭐 기능이 더 있어요? 그게 인공지능 스피커에 보면 야, 몇 시니 하면은 시간도 알려주고. 있죠. 아마존도 있잖아요. 알렉사. 네. 예. 그러니까 저 광화문에 교통이 막히니 그러면 한국은 안 되지만 네. 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 막혀요. 이렇게 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날씨도 물어보고 우리는 특히 미세먼지 많이 물어보고. 네. 네. 여자친구처럼. 근데 어쨌든 그 알렉사를 그 조그만 무선 헤드폰 안에 귀에 꼽는 거 안에 알렉사를 넣어서 출시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네. 무선 이어폰 안에다 그 기능까지 넣겠다. 네. 재밌네요. 그러면 끼고 다니면서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네. 무슨 그러면서 음악 틀어줘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걸으면서
오늘 주식 시세가 어떠니 이렇게 말하면은 그 스피커가 알아듣고 삼성전자는 얼마고 현대전자는 알겠습니다. 얼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 이어폰 자체가 그 무선망에 연결이 되지는 않으니까 예.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돼 음, 있는데 굳이 그렇게 덩치가 클 이유가 없다 스마트 스피커가. 네, 귀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재미있네요. 예. 그러면서 이슈가 생기죠. 우리가 쓰고 있는 안드로이드, 구글 오퍼레이션의 OS의 폰들은 아무래도 문호가 개방적이니까 여기에 연결하는 건 큰 이슈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애플은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하잖아요, 독자적으로. 그래도 인공지능 스피커는 다 개방을 해놔서 다양한 인공지능 스피커도 애플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데 심지어 아마존 알렉사도. 네, 예. 그걸 감안하면은 쓸 수 있게 해줄 수도 있고요. 예. 근데 자기네 헤드폰을 더 팔아야 되니까 그 아마존께 더 팔리면 자기네가 덜 팔릴 수도 있잖아요. 에어팟이라고 하는 제품이 애플이 고유하게 먼저 만든 제품인데. 네. 음, 그러니까 애플이 거기에 대해서 허락을 할지, 그 다음에 애플도 새로 나오는 제품에는 이런 알렉사 같은 비슷한 기능을 넣을 거란 얘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넣어서 어떻게 경쟁이 될 건지 또 세상이 좀 복잡해집니다. 그렇겠어요. 이게 사실은 IT 기업들이 지금까지는 서로의 영역이라는 게 있어서 네. 온라인 쇼핑은 아마존, 뭐 스마트폰은 애플, 뭐 인터넷 커뮤니티는 페이스북 이렇게 규모는 크지만 각각의 영역이 따로 있어서 네. 굳이 부딪힐 일이 없었는데 네. 각자 이제 영역을 넓히다 보니까 네. 여기도 TV 만드는데 우리도 TV 만들어? 그러면 우리 OS에서는 제 작동 못하게 해. 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재밌어질 것 같아요. 걷다 보면 누군가가 혼자 얘기하다가 막 웃기도 하고 막 주가 떨어져서 열내기도 하고 뭐 이런 그렇겠죠. 재밌는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귀에다 뭘 꽂고 다니면서 네. 밖에서도 인공지능 스피커와 대화할 수 있는 네. 예, 그것도 얼른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뭐 올해 말 내년이면 또 나온다고 합니다, 이제. 예. 왜 아마존 소식이 없었나 또 궁금했는데 네. 역시 있군요. 네. 자, 오늘은 문스타트업 연구소를 운영하는 코링특의 문영진 대표와 함께 글로벌 비즈니스 트렌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